토요일이거든요. 설날 수업합니다. 특강은 수업해요. 정규는 수업 안 해. 너네 반에 수업 안 하는데 특강은 수업할 거야. 뭔 말인지 알까? 그래서 써 빨리. 1월 21일 날 수업한다고 써. 1월 21일 날 수업한다고 써주세요. 학원 눈 짜증나게 해서 나가서 학원 차릴까? 나 여기 명당 있니 혹시? 학원 차리면 명당. 자, 그 다음에 챕터 3부터 챕터 6까지 연결 쫙 해가지고 얘들아 미분이라고 써. 미분이라고 써. 그럼 여름방학 때 들었던 사람들은 이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수학 2라는 거 이제 크게 지금 우리 두 번째 챕터 7까지 연결해서 미분이라고 썼죠? 자, 그 다음에 7부터 10까지 연결해서 적분이라고 쓰세요. 연결해서 적분이라고 한번 써봐. 자, 그러면 수학 2는 나랑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여기 다 있으니까 예전 이름이 뭐야? 예전에,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바뀌잖아요, 교육과정. 그때 바뀌었을 때 이름이 뭘까요? 이거 원래 이게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다. 일단 수학 2가. 맞아. 얘는 원래 이름이 미적분이야. 어디다 써? 자, 근데 여름방학 때 들으셨던 분들이 계셔서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미적분 1은 뭐냐? 미적분 1에서는 무슨 함수만 나온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 다항함수만 이용해요. 다항함수. 얘들 다항함수 모르는 사람 없지? 1차부터 n차까지 다항함수만 이용해서 다항함수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거야?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 여름방학 때 했던 거? 자, 이용해서 뭘 하는 학문일까요? 수학 1이랑 완전 달라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는 학문이야? 얘기해, 얘들아. 여기 뭐 다 아는 사이잖아. 자, 그래프의 개형은, 자, 그래프 개형이지. 자, 그래프의 개형을 뭐 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뭐 하는?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분석하고 해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하는 학문이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네가 이제 대학교 가겠죠? 대학교 가는데 대학교 가면은 해석학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칼큘러스라고 여러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미적분학이라고 배우는데 이 안에 어차피 대학교 때 나오니까 특히 뭐 이과를 가시는 분들, 이과를 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과는 다 이걸 배워요.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영어로 미적분이라는 건데 결국에 오늘은 다항함수, 어떤 다항함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항함수만 나오는 건 아니고 얘들아 거기다 한번 써봐. 유리함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리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도 있어요.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들도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로그, 뭐 사인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 그래프 개형을 보면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미적분 2. 자, 미적분 2에 엄청나게 써있는데 지금 옛날 이름 미적분이고 지금 현재 이름은요 그냥 미적분이죠. 미적분. 지금 현재 이름 미적분이잖아. 그래서 미적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 자, 그래서 이런 스킬을 이용해서 미적분에서는 대상함수가 바뀌거든. 대상함수가 다항함수에서 누구로 바뀌어? 누구로 바뀐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뭘로 바뀌어요? 물론 여기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수, 로그함수. 지수, 로그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러면 수학 1을 또 잘 해야 되겠지 않을까? 자, 그래서 수학 2라는 건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하는 학문이고 해석하는 학문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 숙제 그렇게 많이 안 내줄 거야. 한 숙제 한 하루에 막 한 30개? 30개에서 60개 이하로 내줄 거고 그냥 그 프린트를 매번 나가면서 여러분 연습을 할 거거든. 책에다 띄워서 줬어. 그 프린트를 옆에다 해놓으시면 되고요. 프린터가 옆에서 그래. 자, 그러면 수학 2에서는 오늘은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고 처음 안 배우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을 딱 해주면 되냐면 여러 가지 개념을 봅니다. 자, 개념이랑 용어들 있죠? 자, 용어들을 일단
일단 습득해야 돼, 습득. 오늘 희한한 거 이상한 걸 많이 듣게 될 거야. 습득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 왜냐고 묻지 마. 그냥 받아들여. 어차피 정의는 누가 하는 거야? 정의는 누가 해요? 정의는 학자들이 하는 거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아, 그래프의 모양.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래프를 먼저 띡 줄 거거든. 그래프에 함수식을 궁금해하지 마. 자, 함수식을 너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자, 궁금해하지 말 것. 자, 궁금해하지 말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딱 하나만 알아야 된다면, 자, 오늘은 극한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거든, 얘들아? 극한? 자, 극한인데, 일단 진도 나가기 전에 하나 쓰자. 자, 극한은 영어로 뭐예요? 대답 좀 해라, 얘들아. 대답 좀. 극한 영어로 뭐야? 리미트지. 근데 너네 마음이긴 한데, 자, 써봐, 한번. 자, 좀 크게 써봐. L, I, M. 요렇게 쓰세요. 이거를 자유자재로 쓰는데, 저는 이렇게 안 써요. 저는 이렇게 안 쓰고, 이제 이따 이상하게 쓸 건데, L, I, M. 의 뜻을 이제 간단하게 적고 나갈게요. X, 요렇게 화살표하고, 요런 표현이 있죠. 자, 얘의 뜻이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자, 뭐가 오냐면, 대상 함수가 온대, 대상 함수. 자, 이거. 요렇게 되지. 자, 그럼 이거를 내가 구어체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자, 얘는 뜻이 뭐냐면, X가 누구로 갈 때? X가 A로, 자, X가 A로 무한히 뭐? 다가갈 때. 다가갈 때, 뭐야? 내가 뭘 보는 거야? X가 A로 무한히 다가갈 때 뭘 관찰하는 학문인 거야, 결국엔? fx 그래프의 무슨 값? 함수값, y값이죠, 사실. y값이 어디로 가는지 관찰 후에 말해주시면 됩니다. 관찰 후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조금 복잡해서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장 넘겨가지고 여러분 그 1번 챕터하고 함수의 극한이라고 써져 있는 빈 페이지 보이세요? 자, 거기에다가 그래프를 딱 4개만 그리자. 그래프를 딱 4개만 그릴 건데 그냥 한 4cm, 4cm 정도 되게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는데 쫄지 말라라는 소리야. 자, 요거 하나 그리세요. 그 X축, Y축 요렇게 그리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4개 그래프를 그릴 때 다 이렇게 그려. X축, Y축인데 그 그래프 생김새는 그냥 아무 그래프. 자, 아무 그래프. 자, 요렇게 지금 중간에 하나에다가 색칠을 해주시고, 자, 여기를 A라고 표현을 하시고, 자, 여기를 F, A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랑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자, 얘는 A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냥 얘기해. 극한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자,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왜요? A로 갈 때 어떤 특정 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값을 제가 B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이 특정 fx의 함수, 자, 이 fx 함수의 y값을 조사를 했더니 몇으로 갔어? 그치? A, B로 갔지, B.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극한이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가는 내용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네? 그냥 받아들여. 자, 두 번째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거는 사실 여기 중간에 동그라미 이렇게 색칠을 했던 거, 자, 여기에 연결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강하잖아요. 자, 근데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생겼어. 중간에 뭐가 뚫려있어? 빵꾸 뚫려있어. 그러면 여기가 A다? 자, 여기가 A고 계속 우리는 그냥 fx 함수를 써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얘는 f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완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자, 얘는 x가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고 해야 돼, 말아야 된다고 해야 돼?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극한값인데?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랑 왼쪽으로 올 때랑 값이 어때요? 같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x가 a로 갈 때 fx가, 자, 얘도 b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봐. 빵꾸가 뚫려 있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빵꾸가 뚫려 있는 건 상관없고 그 자리에서 색칠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상관이 전혀 없는 거야. 이게 유무가 상관이 없어요. 유무 노상관. 그러니까 저 색칠한 딱 점은 그 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건 무슨 값이야? 함수값이야. 자, 얘는 사실상 함수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함수값, 순신지 모르겠는데 함수값. 자, 함수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는 이건데 자, 세 번째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자, 내가 그래프가 아직 우리 연속 불연속은 배우지도 않아.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중간에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A야. 자, 그럼 A에서 여러분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되겠죠? 자, 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값이랑 왼쪽으로 들어오는 값이 어때요? 달라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뭐라고 돼? 는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겠다라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프를 그냥 띡 주고서 나한테 야 극한 있어 없어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을 주고서 극한값을 계산해라 이걸 시킬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까? 자, 그럼 얘는 오른쪽이 있고 오른쪽 값은 여기다 내가 뭐 B라고 하면 B잖아. 근데 왼쪽 값을 C라고 하면 오른쪽 값도 있고 왼쪽 값도 있는데 이 둘이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때서? 한이 달라서 뭐 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극한, 좌극한 맞나요? 안 맞나요? 실제로 이어지는 거에 대한 여부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안 이어져도 뭐라고 할 수 있어? 극한. 이거는 내가 는 B라고 했잖아. 자, B라는 극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야. 자, 극한 값 존재. 자, 극한 값이 존재를 하는 거고, 자, 얘도 B라는 극한 값이 존재를 하는 건데, 자,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해, 안 해? B라고 얘기해도 틀리고 C라고 얘기해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4번은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여러분들이 수학 하에서 마지막으로 배웠던 함수죠?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라고 치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fx가 이렇게 생겼어. 얘가 fx야. 지금 여기가 fx다. 자, fx. 이렇게 생겼다고 쳐. fx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a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a에서 일단은 극한이 존재해요? 안 해요?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딱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여기서 뭐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 없어. 근데 우극하는 애들아 어떻게 돼? 무한대로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 이거 점근성 볼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좌극한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얘는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는 했으나 달라서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는 우극한, 좌극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우극한, 좌극한이 아예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우극한, 이거 옆에다 쓸게요. 우극한도 없고요. 좌극한도 없어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 그러면 제가 그냥 다짜고짜 극한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수투를 완전 처음, 나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본다는 사람 있어? 손 들어줘. 받아들여. 알겠죠? 여기 여름방학 때 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인강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9회 안에 2시간 반 수업을 속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나는 그래프를 뭐 할 건데? 분석을 할 건데 극한이라는 건 특정 값에서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구분. 왜 늦었니? 많이 늦었나? 학교에서 뭐 해가지고. 아, 그래? 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구분 가지고 엄청나게 싸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래서 한 장 넘겨봐봐 얘들아. 자, 한 장 넘겨보시면 1번부터 내용이 쫙 써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x가 a일 때 함수의 수렴
애들한테 제대로 뭘 가르치지 못하고 수렴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거를 잘 읽어보시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읽어봐봐. 함수값이 수렴한다. 함수값이 존재한다. 자, 그게 무엇이냐고 생각해보세요. 방과후에 있나? 네? 방과후에요? 아니요, 다른 그 활동? 네. 내가 그걸 몇 쪽인데 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그림이 약간 흐리긴 한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극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었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이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여태까지 불연속 함수는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어. 뭐 있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있었죠. 그거에 왜 수학과 끝에 나와 있을까요? 수학수가 여기 있으니까 극한값이 불연속한 함수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가르쳐 놨던 거고. 자, 거기 라지 L 보여, 얘들아? 라지 L? 라지 L에다 동그라미 좀 쳐봐. 자, 라지 L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지금 요렇게 써져 있잖아요? 요렇게? 라지 L, 이렇게 써져 있지. 자, 이 L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쓰냐면, L은 뭘까요, 여러분? L의 정체는 숫자예요. 얘가 숫자로 표현돼야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숫자가 꼭 나와야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재미가 없잖아. 이게 개념을 배우는 거랑 문제를 푸는 게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끼워드린 프린트를 하나 보세요. 프린트. 이거 오늘 다 하고 갈 거예요. 이건 숙제가 아닙니다. 그냥 다 하고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뇌를 열어봐. 뇌를 열고 제가 물어보는 거 그냥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1번부터 좀 볼게. 자, 1번에 오른쪽은 대상 함수가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지. 얘들아, 2차 함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어. 거기다가 연속함수라고 써봐. 자, 연속함수 선생님 저 뭔지 모르는데요? 뭘 몰라? 너네 연속함수밖에 배운 적이 없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빼고. 자, 그래서 속으로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나오면 긴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자, 1번 오른쪽에 그 함수에다 밑줄 긋고 자, 연속함수죠? 자, 연속함수고 x를 몇으로 보내래요? 1로 보내래요. 그럼 1로 가면 자, 그 y값이 몇으로 갈 것 같아? 몇으로 갈 것 같아? 왜 0으로 갈 것 같아? x에다 몇을 집어넣었어? 왜 집어넣었어? 얘는 함수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극한값 물어본 거잖아. 맞아요. 자, 거기다가 써. 자, 연속함수인 경우에는 극한값과 자, 함수값이 어때요? 함수값이 어때? 같아요. 그리고 함수값을 더 약간 초딩처럼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입값이에요. 내가 거기에다 아예 집어넣어서 나오는 대입값이 함수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속함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항상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믿고서 그냥 뭘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자, 얘들 2번 봐봐, 2번. 자, 2번 보세요. 자, 2번 보세요. 2번. 2번에 무슨 함수 나와 있어? 빨리 봐! 2번 무슨 함수 나와 있어? 미안. 자, 2번 무슨 함수 나와 있어? 유리함수 나와 있어. 자, 유리함수 일단 조심은 해야 돼. 자, 근데 x가 딱 몇에서 물어봤어? 그럼 이거 문제가 되는 지점이야, 안 되는 지점이야? 안 돼. 왜? 정근선이 아니야. 아니야. 유리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만 지금 얘가 불연속이지 1에서는 연속하잖아요. 그럼 이 값은 몇이라고 하면 될까요? 2. 끝. 이런 게 극한이에요. 극한은 개념을 아는 건 개념을 아는 건데 계산은 또 따로예요. 뭔 말인지 알까? 자, 내가 선생님 연속함수만 그러라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불연속이라도 자, x가 1 근처에서는 자, 근처에서는 뭐예요?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3번에 진짜 웃기다.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5예요. 5. 자, 5는 무슨 함수야? 그럼 몇이 하면 돼? 너무 쉽지? 자, 4번에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루트 2x는요? 몇이야? 2죠? 그럼 대입하면 됩니다. 왜? 저 무리함수는 몇 근처에서 불연속이야? 똑바로 대답해봐.
저 무리함수는 몇 근처에서 불연속이에요? 그치? 오, 좋아. 자, 얘는 x는 0 근처에서만 불연속으로 끊겨요. 문제가 생기는 애야. 그러면은 2는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5번 보세요, 5번. 선생님, 리미트 밑에는 항상 숫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쟤는 무슨 식이야? 일단 오른쪽이? 유리식이야. 근데 분모가 엄청나게 뭐 한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잠깐 앞으로 그 책 옆에다가 책 앞에 있잖아요. 책 앞에다가 용어를 우리가 오늘 한 8개 정도 배우게 되거든. 아까 그 챕터 들어있는 그 페이지에다가 용어 정리를 좀 하자. 한 페이지에다 해버리자. 첫 번째. LIM 제가 이상하게 쓰죠. 이렇게 쓰죠. LIM 저는 그냥 이렇게 쓸 거니까 받아들이세요. LIM은 자, x가 a로 갈 때 fx 값이어서 이건 여러분 이따가 알아서 써보시고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 자, 두 번째 무한대는 뭐야? 자, 얘는 뭐라고 읽으면 돼? 팔자 눕혀놓은 거. 무한. 네, 오, 감사해요. 자, 무한대. 자, 무한대라고 읽어요. 그리고 앞에 부호를 붙일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사실상 무슨 무한대냐면 양의 무한대. 자, 양의 무한대고 앞에다가 뭐 붙이면? 마이너스 붙이면 뭐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음의 무한대다. 자, 읽어. 이렇게 읽고, 자, 얘네들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숫자가 아니야. 자, 제일 중요한 건 얘네들은 숫자 아니야. 숫자가 아니라 개념이야. 개념. 어떤 개념일까? 여러분 어떤 개념일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엄청 큰 값이라는 개념. 자, 엄청 큰 값이라는 개념이다. 자, 쟤는 숫자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자, 오른쪽에 무한대다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어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답을 쓸 땐 조심을 해야 돼. 일단 보자. 분모에 엄청나게 뭐한 값이 들어갔어? 엄청나게 큰 값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뒤에 1이 빠져있지만 얘가 엄청나게 어떤 값이라고? 큰 값이라고. 그럼 얘는 몇에 근사할까? 0은 숫자 아니야? 숫자야. 0. 쓰시면 됩니다. 내가 는 하고 쓸 수 있는 건 무조건 뭐밖에 없어? 숫자밖에 없어. 자, 얘는 엄청나게 큰 값이야. 그러면 이쯤에서 정의를 하나 해줘야 되겠죠? 자, 무한대분의 상수 꼴이라고 합니다. 이런 꼴, 그런 꼴을 가지고 있는 애는 내가 전부 다 수렴값을 몇이라고 하면 됐나? 0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안 어렵죠? 현우님, 괜찮으세요? 아직까지 할만하죠? 네, 그 다음에 6번. 6번 봐봐. 리미트 x가 몇으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x분의 1 플러스 1이잖아.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래 보통 마이너스 무한대를 주는 건 좋아하지 않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치환해서 계산을 하라고 보통 시켜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럼 마이너스 x를 우리 t라고 치환을 하자. 치환을 자유롭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값이랑 똑같은 의미로 내가 리미트를 하나 더 쓸게. 자, t는 몇으로 갈까요? 무한대로 가겠지. 부호가 반대니까. 그리고 x자리 x 대신 뭐 넣으면 돼? 요렇게 쓰는 거랑 얘랑 어떤 거야? 같은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값이 어떻든 부호가 어떻든 자, 얘는 몇으로 수렴하냐? 마이너스 떼고 몇으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0이 마이너스 붙어봤자 힘이 있어 없어? 그래서 몇이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되게 쉽죠?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시점부터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 7번 보자. 오른쪽에 7번 그냥 보세요. 문제 7번. 7번 보시면요. 어때요? 자, 몇일 것 같아요? 자유롭게 이해를 해보세요. 리미트 x가 몇으로 가? 0으로 가. 아씨, 망했네. 자, 근데 x제곱분의 뭐야? 2야. 자, 그러면은 이런 값의 극한값을 조사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약간 다르거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절대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처음이니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있어 없어? 그럼 그래프 그리고자 할 때 뭐부터 확인하려 했지?
모든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뭘 확인해야 되죠? 아닌데? 그래프 그릴 자리 확인해야 되죠. 뭐 확인해야 돼? 정의역과 치역 확인해야 되죠? x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뭘 가죠? 점근선을 가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 얘는 유리함수니까 뭔가 쌍곡선 모양일 것 같아. 근데 항상 0보다 어때? 커요. 그래서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실력정석 유리함수 단원에서 했었어. 그러면 자 0으로 간다. 자 0으로 잘 가봐. 자 0으로 가면 자 0에 가까이 가면 y값이 어때? 겁나게 커져. 자 우리 왼쪽 극한도 어때요? 겁나게 커져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무한대 는은 쓰면 안 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자,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 아 무한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는은 쓰면 안 되고 발산이라는 단어랑 같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아 그러면 자 여기서 정리를 해봐. 아까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간다고 했잖아. 자 근데 지금은 반대로 무슨 꼴이에요? 0분의 상수꼴이죠. 자 이런 꼴이에요. 자 이런 꼴은 자 어떻게 한다고? 무한대로 발산한다. 뭔 말인지 알까? 자 근데 이 C에 따라서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 어쨌든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야만 하고요. 자, 그다음 8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로바로 대답을 좀 해봐. 그냥 저거를 매번 그려서 문제를 풀 필요는 절대 없으니까 아 여러분이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아 0, 분모에 0 들어갔으면 엄청 커지겠지 하시면 되고 1-x제곱분의 1이에요. 자 어디로 갈까요? 그치 일단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근데 앞에 뭐가 붙어있어? 근데 앞에 1이 있긴 한데 얘는 힘이 있어 없어? 겁나 큰 애랑 싸워서 얘가 되겠니? 안 되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는 쓰시면 안 돼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한다? 발산한다. 발산 이렇게 쓰요. 발산. 여긴 발산이랑 근데 관계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난 발산 여기란 지역을 여기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개소리긴 한데 발산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쓰는 게? 자 9번 리미트 x가 몇으로 가요? 무한대로 가.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또 이걸 못한다? 그럼 그것도 진짜 너무 슬픈 건데 여러분 그냥 x가 겁나 커져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마이너스 붙어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워? 쉽죠? 자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서 그래프에 대한 판단을 할 건데 여러분 그 13번부터 20번에 있는 내용은 갑자기 약간 어려워진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우극한과 자극한 제가 개념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3번 한번 보세요. 13번 그래프. 자 13번 보시고 그냥 여러분 뇌피셜로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13, 14, 15, 16을 한번 구해가. 자, 값을 구해서 그냥 써보세요. 그냥 그 그래프 보시고 쓰시면 돼요. 그냥 그 그래프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 실제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냐? 봐봐. 근데 안 틀릴 것 같아. 근데 틀려. 진짜 신기하죠? 오늘은 그냥 극한을 끝낼 거예요. 극한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연속 들어갈 거예요. 연속. 그리고 자 이렇게 생겼네. 자 13번 한번 보자. 아니 못 푼 사람들을 위해서. 자 0으로 들어가요. 0으로 가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무한히 달아가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 나가죠? 뒤에 플러스 조그맣게 있는 거 보여? 자 이거는 뜻이 자 0의 우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0의 우극한. 자 0의 우극한이야. 자 우극한은 어느 쪽에서 들어가는 거야? 오른쪽. 자 오른쪽에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0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자 0이야 0.
x값이 대상이야. x값에 따른 y값을 우리가 관찰하는 거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0으로 들어와요. 자, 그럼 y값이 몇으로 수렴해요? 1. 이렇게 쓰시면 돼. 뭔 말인지 알까? 자, 그 다음에 14번은 0의 무슨 극한 찾으래? 좌극한 찾아. 0의 좌극한 y값 몇이야? 0이죠? 여러분 비어있어도 상관없어요. 함수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15번 15번은 자, 몇의 우극한? 1의 우극한 y값 몇인 것 같아? 2라고 써주시면 되죠. 아, 너무 쉽다. 자, 16번은 자, 몇의 좌극한? 2의 좌극한이에요. 몇이에요? 3이야. 얘들아, 함수값이 현혹되지 마. 우리는 함수값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극한이랑 함수값은 전혀 상관이 없다. 자, 거기다가 모르겠는 사람들은 쓰자. 극한값과 함수값은요 관련이 없습니다. 함수 그냥 수라고 쓸게요. 함수값은 전혀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어. 그냥 개별적인 애들. 관련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속을 따질 때는 연속의 조건에 쟤네들이 같아야만 한다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자, 극한은 극한이고 함수는 함수야. 여기 점이 색깔이 찍혀있다 해도 얘랑 관심 없어요. 왜냐면 극한은요 그 자리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처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처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뜻 자체가 제가 아까 뭐라고 썼었어? 자, 무한히 뭐 한다? 다가가는 거야. 다가가지 그 자리는 절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자주 하냐면 점근선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점근선 얘기도 자주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 함수가 따라가서 아 여기 근처구나 해서 그 y값을 봐서 쓰시면 돼요. 자, 3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쵸?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 일단 책으로 한번 돌아보자. 책으로 돌아와서 한번 읽으면서 밑줄 좀 그어볼게요. 자,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아니죠. 이 정도는 다들 해요. 자, 우리 6페이지에 읽어봤어? 자, 6페이지에 1번. 자, 네모 박스 1번 보이세요? 자, x가 a일 때 함수의 수렴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옆에다 다시 쓰겠습니다. 자, 1번 네모 박스 옆에다가 다시 쓰세요. 자, 1번 네모 박스 제목 있지? 자, 옆에다 다시 써. 바로 하고 써. 자, 함수값과 극한값은 상관이 있다 없다? 극한값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전혀 없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상관없다. 라고 씁니다. 자, 나는 존재하는 애들을 그냥 있는 애들을 그냥 보는 거야. 관찰을 하는 게 수학 2에서 주된 학문이기 때문에 함수값과 극한값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극한값은 함수값이 아니에요. 자, 극한값은 함수값이 아니야. 자, 얘는 상관없어. 자, 극한값은 함수값 하나 더 써. 자, 극한값은 함수값이 아니다. 함수값이 아니다. 자, 근데 극한값 구할 때 가끔 우리가 그냥 대입해서 구하잖아요. 대입해서 구하는 애들 왜 대입해서 구하는 거예요? 네. 연속인 경우에는 대체해서 구하는 거지 함수값과 극한값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봐봐야 돼요. 2번 봐봐, 2번. 그래프가 약간 흐리긴 한데 그냥 보세요.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래프 보여? y값이 쭉 타고 올라가는 거 보여? 자, 그럼 그 밑에다가 우리 방금 우극한, 좌극한도 내용을 배웠으니까 그 양의 무한대로 발산 밑에다가 놨어. 자, 지금 그 그래프 바로 밑에다 쓰세요. x가 a의 우극한은 몇이에요? a의 오른쪽으로 올 때 어디로 와? 얘들아? 무한대로? 발산이죠? 쓰세요. x가 a의 어디로 갈 때? 좌극한으로 갈 때도 왼쪽으로 들어올 때 있죠. 왼쪽으로. 야, 이거는 이거야. 플러스 무한대. 자, 왼쪽. a의 왼쪽으로 들어올 때도 y값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무한대가 별게 아니군요. y값이 겁나 커지면 내가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둘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케이스고 밑에는 마찬가지로 둘 다 어디를 발산하는 케이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인데 한 장 넘겨서 여러분 어디다가 쓰시냐면요. 9페이지 아래쪽에 약간 칸 있죠? 한 장 넘겨서 9페이지 아래쪽에 약간 칸 있잖아. 자, 거기다 써. 9페이지 아래쪽에다가요. 내용 쓰세요.
자, 우리가 보통 대부분 이렇게 써. 대부분의 극한값 구하는 문제 중 자, 어려운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저 어려운 문제는 문제 유형은 두 가지. 뭘까요? 첫 번째. 극한 구하기 어려운 거. 첫 번째는 절대값이 포함된 유리함수예요. 이거나 아니면은 자, 두 번째. 자, 개수가 주어지지 않은 무리함수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거든. 그러면 무슨 문제를 갖다 줘도 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극한값을 구할 때 내가 제일 힘든 게 자, 이거 두 가지 유형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걸 진짜 더럽게 못해요. 여러분 절대값이 포함됐다라는 건 다른 이름이 뭐였죠? 구간별로 정의잖아. 자, 구간별로 정의. 야, 구간별로 정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구간,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어떨 수 있어? 다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반드시 그래프 그리기. 자, 반드시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쓰세요. 자, 반드시 그래프 그리기. 그러면 수학 2를 학습하는 입장에서 너네가 그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 시키는 거 아니겠어? 근데 절대값이 포함된 걸 못 그려. 그러면 그냥 듣지 마.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값이 포함된 어떤 특정, 그 중에서 유리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자, 여러분이 초등학생처럼 이거 몇이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밖에 방법이 엄청 명쾌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프린트를 한번 들어와봐 얘들아. 자, 프린트를 넘어와봐. 자, 17번부터 18번까지 쭉 문제들 18, 19, 20 보이세요? 보여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17, 18, 19, 20 그냥 뭐 처음 배우신 분들은 뇌피셜로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풀어봐. 글씨 좀 작네? 다음번에 크게 뽑아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자,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분명히 앞에 써놨죠. 그래프 그리라고. 물론 못 그리게 사람들은 안 그려도 돼요. 자, 1시간 10분 하고 쉬는 시간 주고 1시간 10분 하고 이거 프린트 푸는 거 질문이 많거나 하신 분들은 바로 남아서 주부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남자 여자 섞어놓으니까 조용하네. 김민재가 지금 김민저희 지금 잠이 덜 깨서 그런 건지.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라. 사실 17번에서 20번 사이는 뭐 그래프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려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안 그리는 사람 누구야? 얘도 안 그렸죠? 얘도 안 그렸는데 그냥 그리세요, 여러분. 그리는 게 나아. 17, 18이 그래프가 똑같고 19시, 20이 그래프가 똑같으니까 얘들아 두 개만 그리면 되잖아. 기계 한 칸? X는
한번 해보면 17번하고 18번 애들아 본능적으로 그래프가 똑같다는 거 봤니? 자, 그럼 x가 1보다 크면요. 자, 범위 뒤쪽에다 쓰시고요. 자, 몇이에요? 1이죠? 자, x가 1보다 작으면요? 마이너스 1이죠? 자, 등호 붙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가 등호 붙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정의가 안 돼. 자, 여러분 식 쓰실 때도 등호 안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20번 거 먼저 한번 해놓고 올게요. 자, 얘는 x가 몇을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나누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몇이야? x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마이너스 1에서 끊겨 있고 자, 하니까 저는 얘를 그래프를 그리실 때 꼭 이렇게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꼭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자, 1보다 큰 쪽에서는 y값이 계속 몇이라고? 1이죠? 자,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계속 y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까지 해서 그려줘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는. 자, 그러면은 1에서의 우극한 값은 몇입니까? 1. 자, 좌극한 값은 몇이에요? 그래서 17번은 답이 1이고 자, 18번은 답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19번, 20번 한번 봐봐. 자, 19번, 20번은 그래프가 이제 직선 1차긴 한데 몇에서 잘려있어? 몇에서? 마이너스 1에서 꺾여있네. 자, 마이너스 1에서 꺾여있고 여러분 그래프 그리실 때는요. 자,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되는데 자, 오른쪽에서는 x-1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네. 잘 그려라. 그래프 못 그리지 너네. 야. 자, 이렇게 생겼어요? 돼?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자, 여기를 원래 지나가려는 애가 쫙 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왼쪽만 남겨서 그리시면 되고 요 값이 2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에 자, 내가 풀로 써볼게. 자, 19번에서 물어보는 건 x가 마이너스 1에 어디로 들어오네? 뒤에 쬐끄맣게 뭐라고 써있어? 플러스로 써있어. 자, 마이너스 1로 들어오는데 오른쪽에서 들어와. 그때 y값을 읽어라 라는 뜻이야. 몇이야?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요 값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어디로 갈 때? 좌극한으로 갈 때. 자, 좌극한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오는 값을 읽어라 라는 거지. 몇이에요? 2죠? 이거 몇이다? 2다. 돼? 되니 얘들아? 자, 그러면 그래프를 차라리 그려놓고 하는 게 낫겠지. 그래프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대표 유형 빼고 자, 22, 23, 22, 24 이렇게 두 개 있죠? 두 개 빨리 판단해보세요. 자, 22번하고 23번하고 그래프 그리고 판단해봐. 자, 22, 23 한번 풀어봐. 자, 22번하고 23번하고 풀어보세요. 그래프 그리세요. 범위 빨리 나눠서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니? 이게 극한이라는. 근데 아직 어려운 건 시작을 안 해가지고요. 극한이 있다 없다, 우극한이 몇이다 이런 거를 찾는 거를 보는 것만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산이 좀 빡세요. 계산이. 수민이 지금 온다는데요? 꺼지려고 해. 진짜 답장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저씨, 너 꺼지래 이렇게 하지 마. 지워. 너 그렇게 했지? 아, 이용이가 진짜 용이 오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 안 온 거야. 걔 순수하지 않니? 뭐 하는 애야 걔는. 이상한 애야. 풀었어요 여러분? 자, 38번은 절대값, 아니 38번이 미쳤나? 맞나? 자, 22번은 식 써봤니? 자, 22번은 fx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fx의 식 한번 써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떠면? 크면 얘들아 몇이야? 1이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22번 우리 두 문제밖에 이런 비슷한 거 안 풀었지만 딱 느낌이 일단 그런 식이 겁나게 나와. 그래서 너무 지겨워서 자, 그거 그리는 건 여러분 자유자재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엔 1이고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걸 뭐라고 썼어요? 22번에다가 답을? 자, 22번에 뭐라고 썼어? 얘는 우극한 좌극한을 물어봤어? 아니면 그냥 극한값을 물어봤어? 그냥 극한값 물어봤지. 자, 그냥 극한값 뭐라고 할까? 그치. 우극한 좌극한 둘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왜? 이유 쓰자. 자,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떻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되나? 자, 23번은? 자, 23번 해봤어? 자, 23번. 자, 23번 그래프 그려봤어? 자, 23번은 x가 2보다 어떨 때? 저 바로 좀 그려볼까요? 자, 2보다 어떠면? 2보다 크면 뭐예요? x죠? 자, 2보다 크면 x예요? 자, 그 다음에 2보다 작으면 무슨 x예요? 마이너스 x죠? 자, 그리고 얘네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 2야. 여기 마이너스 2겠고, 여기 플러스 2겠지? 자, 이렇게 생겼는데, 2에선 정의를 안 해도 되니까 항상 여기서 빵꾸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극한값 물어봤어요, 2에서. 자, 우극한 몇이에요? 자, 우극한 몇이야? 좌극한 몇이야? 같아, 달라? 자, 똑같이 쓰시면 되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떻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25, 26번까지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규 교재는 보통 잘 나와 있지는 않거든? 자, 근데 책 옆에다가 얘들아, 잠깐만 나와봐. 책 옆에 놓고 10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10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10페이지에 6번 보이세요? 6번? 6번 보여? 지금 우리가 6번을 한 거야.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얘 중에서 절대값이 포함하거나 아니면은 절대값이 포함하는 유리함수거나 이런 걸 했는데 조그마한 3번 보면 무슨 함수? 가우스 함수까지 되어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거 매번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절대 외우지 마. 6번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자, 6번 있죠? 자, 6번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자, 그래프만 자유롭게 그릴 줄 알면 그래프만 자유롭게 그릴 줄 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죠. 자,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외울 필요 없어. 뭘 외워? 그냥 내가 그래프를 탐구할 건데 그 그래프 그려놓고 아 얘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얘기를 할 줄 알면 되지 저 유형을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책을 엄청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책은 집에서 그냥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지점이 있으면 읽으시면 되고 제가 아마 내년에 뭐 내년까지 함께 한다면 가정을 하는 거지만 내년이 아니지 올해 2학기 때 이 교재 그냥 그대로 쓸 거야. 그래서 잘 갖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것보다 더 자세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정석이 좋긴 한데 사실 페이지가 어때? 개념 중간중간에 문제가 막 들어있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집들 제가 가공을 해서 개념만 앞에 쫙 있고 뒤에 문제 있거든요. 그럼 저랑 풀어볼 거니까 일단 두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극한이라는 건 이런 건데 지금 용어 중에서 앞으로 넘어와서 다시 하나만 써보자. 자, 수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렴이라는 단어가 있고 발산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까 용어 정리 쓰던 거 옆에다 쓰세요. 자, 수렴은 일단 누구한테만 하는 단어야? 무슨 값? 함수값이야? 극한에서 쓰는 단어. 자, 극한에서 특정 숫자로 값이 나올 때 쓰는 말. 값이 나올 때 쓰는 말이 수렴이에요. 자, 무한대로 수렴한다. 그런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무한대로 수렴한다 그런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근데 가끔 인터넷에 읽어보니까 무한대로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더라? 그럼 수렴은 단어 자체에 렴이다, 렴. 그럼 뭐 하는 것 같아? 좁아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무한대로 수렴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특정 숫자로 갈 때 자, 요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자, 봐봐. A로 갈 때 fx가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치자. 자, 극한값은 3이다. 이것도 괜찮아요? 극한이 3이다. 이것도 괜찮아?
3으로 수렴한다. 이것도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까? 자, 그러니까 극한을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용어의 자유가 있어. 어차피 영어로 만들어진 한문이잖아. 그래서 자, fx가 x가 a로 갈 때 3으로 수렴한다. 극한값은 3이다. 극한은 3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숫자냐 아니냐만 중요하고. 자, 숫자가 나와야 우리가 수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발사는 어떨 때 얘기할 것 같아? 맞아요. 저 위에 있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자, 무한대 혹은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 아니면 뭐도 있냐면 사실 발산의 범주 안에 자, 진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진동. 원래 내가 학교 다닐 땐 진동도 배웠는데 이제 진동이 빠졌어. 진동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궁금해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 진동은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할게요. 사실 이제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 1에 n승 이런 존재지. 자, 얘는 n이니까 자연수거든? 이건 미적분 거긴 한데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계속 몇이랑 몇이랑 왔다 갔다 해요. 그치?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수렴해 그게? 그건 아니지. 한 값으로 가지 않잖아. 그럼 얘는 뭐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진동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동도 발산의 범주 안에 들어있긴 한데 몰라도 상관없다. 근데 진동이라는 것도 있기는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쓰는 단어. 쓰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그 프린트에서요. 프린트에 24, 25, 26 보여? 필요 없고 25번, 26번 니네가 답내다. 그냥 내봐. 이건 그리지 말고 그냥 내봐. 자, 25번하고 26번하고 그냥 답을 내보세요. 아니 씨. 뭐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방과후 뭐 들었어? 현우랑 환이랑? 같이 들은 거 아니야? 전 오늘 안 가는데 너는? 갔어요. 너 왜 안 갔어? 병원 갔어요. 어이없네? 첫날부터? 어제 전날이었죠. 에? 그러네? 미안. 어제 내가 쉬었으니까 나는 오늘 신발인 줄 알았어. 24번은 뭐라고 쓰면 돼?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근데 답은 진짜 쉬워. 어때? 25번이군요. 미안합니다. 저 25번에 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겠죠? 자, 여러분 제가 안 알려드리고 그냥 문제를 몇 번 풀게 시켜봤지만 일단 극한이 존재하려면 오른쪽하고 왼쪽이 같다라는 게 필요하잖아. 그럼 우극한을 먼저 따져볼까? 자, 우극한을 먼저 따져보면 우극한은 몇이에요? 3보다 조금 큰 쪽에서 오면 소수점 떼서 이거 3이잖아. 그럼 몇이야? 2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리미트 x가 3에 뭘로 가면? 좌극한으로 가면 3보다 조금 작은 값을 2.9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9로 가면 이거 몇이야? 2니까 5에서 3, 2 빼면 3이죠. 이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자, 극한값이 극한이 존재하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26번은? 26번 어떻게 할 거야? 26번은요? 몇인 것 같아요? 뭐야? 자, 26번 얘들아 뭔 것 같아? 26번 약간 껄끄럽나? 자, 26번 뭔 것 같아? 왜 기억나? 존재하지 않는다. 너 확실해?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그리는 거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가우스 2분의 x는 가우스 x를 기준으로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잖아. 어떨 것 같아? 넙대대할 것 같아? 좁을 것 같아? 네. 그치? 몇 배나? 2배씩 넙대대하겠죠? 그래서 그냥 얘네 그릴 필요는 없으나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래는 약간 그 가우스 함수 모양이 몇마다 끊겨 있어, 정수. 0마다 끊겨 있는데 얘는 몇마다 끊기게? 2마다 끊겨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세요. 간단하게 그리세요. 자, 여기 1이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4,
여기는 6. 그러면은 아주 쉽네요. 자, 6에서의 우극한은 몇입니까? 우극한 3이죠. 6에서의 좌극한은요? 2지. 둘이 극한값이 어때? 달라요. 그래서 몇이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마디 정리만 하고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그냥 무턱대고 문제를 풀었는데 극한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이 자, x가 a로 갈 때 fx를 그 탐구하고 얘가 어디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학문이고, 자, 용어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우극한과 자극한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우극한과 자극한. 자, 이런 걸 가지고 수렴한다, 발산한다, 아니면은 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 정도 얘기만 할 수 있으면 극한은 끝났어요. 자, 그냥 극한의 개념을 아는 건 이게 끝이야. 너네가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어떻다 저렇다는